안녕하세요. 명리가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탈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인사 못 드렸는데 강의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네. 오늘은 비견과 겁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비견 겁제는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 있으면 그것이 비견이나 겁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일간 갑이 있고 사주에 일간과 동일한 오행인 목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글자인 갑을 인 묘가 있으면 이것을 비견 혹은 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특히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그러니까 일간 갑에게 갑이나 인이 있으면 비견이라고 하고 을이나 묘가 있으면 겁자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아, 예. 여기까지는 제가 쉽네요, 좀.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만약에 이제 목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목이라고 하면, 목은 신체적으로 키가 크고 늘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갑이라는 글자가 우두머리 기제라고 하는데, 네. 키가 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서장훈 같은 사람들 보면 네. 키가 크고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아, 예. 혹은 을이라는 글자는 연예인 기질, 뭐 화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씬하게 몸이 이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사람들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일간이 이제 근데 뭐 일간이 모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키가 크고 날씬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의 다른 글자들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몸이 확장되고 기운 같은 게 확장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대로 발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다른 글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시죠? 아, 좋은 얘기네요. 비견이라는 것은 일간과 같은 음양이 같은 것을 의미하니까 일간갑에게 갑이나 인과 같은 글자를 비견이라고 하는데 네. 뭐 천간에 갑이 있든 지지에 인이 있든 이것을 비견이라고 하죠. 비견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네. 선의의 경쟁자 같은 뭐 형제 친구라고 하면 네. 아무리 좋은 인연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약간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견은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인데 이 비견이라는 글자가 어깨를 견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서 힘들 때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도 나누고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서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겁재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네. 겁이라는 게 겁탈한다. 겁박 준다. 뭐 이런 거 단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겁박을 줘서 네. 재를 뺏는다. 뭐 재물 재자인데 재물을 빼앗아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네. 겁재는 친구 중에서 좀 재수없는 친구로 의미해요. 한마디로 네. 재물을 뺏는다. 뭔가 내 장점이라든지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이러면 네.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천간에 을이라든지 묘가 있으면 지지에 묘가 있든지 하면 이걸 다 겁자라고 합니다. 갑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사주에 갑인이라든지 을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음양의 구분 자체로 비견과 겁재를 나누기도 하는데 천간과 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간에 일간과 비슷한 갑이나 을이 있으면 네네. 이것 자체가 일단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견 겁재를 넘어가지고 네. 천간에 일간과 동일한 기운이 있으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뭔가 좀 재수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형제 중에 재수없는 친구나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지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면 조금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는 영화에서 예.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주연이 돼야 되잖아요. 사주팔자에서는. 그렇죠. 근데 내 주연을 또 다른 주연이 나의 주연을 뺏어가는 느낌이 살짝 든다는. 그렇죠. 나가 이목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목을 같이 받아가지고 아 불안해진다 이런. 그러면 이제 재수가 없는 거죠. 천간과 지지로 나누면 나랑 비슷한 존재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좀 투쟁하는 존재예요. 네. 내가 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지에 비견겁지가 있는 것은 몸싸움이라는 의미가 있고, 천간에 비견겁지가 있다는 것은 기싸움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좀 더 좀 이미지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이제 지지에 비견겁지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나눠 먹기도 하고. 네, 엄마의 젖을. 네. 그럼 이러면 어떠냐 하면은 서로 막 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몸을 자꾸 쓰게 되고, 내가 더 이겨 먹으려면 내가 몸이 더 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신의 육체적인 자아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 지지의 비견겁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내기 중에 뭐 농구 한 게임 할까? 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내 몸을 자꾸 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극을 주는 존재가 지지의 비견겁지의 의미가 있고요. 네. 천간의 비견겁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간 엄친아 같은 거죠. 내가 자꾸 쟤랑 비교를 당하면서 크게 되는 거예요. 아, 엄친아가 또 하나 있고 내가 공부하는데 몇 등 올랐는데 또 엄친아 때문에 별로 그게 무산되고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어떤 천간의 비견겁지도 자아가 확장되는 거긴 한데 네. 내가 내 주관이 강해지긴 하는 건데 천간의 비견겁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쟤는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경쟁심이라든지 승부욕 같은 것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황희찬이를 아까 봤는데 네. 황희찬이 골을 하나씩 넣고 하는데 그 옆에 그 누구죠? 손흥민이 기가 꺾이는 느낌이 드네요. 예. 뭐 그런 느낌 정도로 일단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